자, 이번에는 스레드의 자원 공유와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동기화는 이제 운영 체제에 관련된 개념이 조금 나오죠. 자, 보면 인계 영역이죠. 인계 영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운영 체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자,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접근하여 실행하면 안 되는 영역 또는 자원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자바 스레드는 멀티 스레드죠. 멀티 스레드. 의미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이제 CPU를 차지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이제 멀티 스레드죠. 자,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면, 자,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CPU에 대해서도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서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스레드로 동작을 하면 각각의 스레드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자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뭐 IO 장치 뭐 이런 각각의 자원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동작을 한다 이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해도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놔둬도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채팅 프로그램 있죠. 채팅 프로그램 보면 똑같이 수신하는 스레드, 송신하는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송신하고 싶으면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 작성하다가 이제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이제 수신하는 스레드는 수신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레드는 작업하는 그 이제 기능이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각각의 스레드는 그냥 자기가 맡은 영역이나 기능을 그냥 수행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면 이런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공통의 영역이나 자원을 우리가 이제 서로 접근해 가지고 어떤 경쟁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스레드의 어떤 그 자원에 대한 접근 순서를 우리가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동기화되죠. 말 그대로 각각의 스레드의 자원에 접근하는 그런 순서를 정해주는 게 동기화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현실에서도 이런 예가 있죠.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도서관에 책 같은 경우도 자 책은 이제 수량이 제한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대출 받으려는 대출자는 이제 이제 그 여러 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책은 당연히 여러 명이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대출 받겠다고 하면 안 되죠. 도서관에서 이제 순서를 정해 가지고 뭐 A라는 대출자한테 이런 식으로 책을 빌려주면 다른 그 대출자들은 B씨나 이런 다른 대출자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다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다 이제 자기가 다 이용했으면 반납을 하면 이제 도서관에서 다른 이제 대출자한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제 말 그대로 책을 대출해 준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이나 자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걸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 여러분들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먼저 여러분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메모리에 먼저 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메모리에 로드하는 스레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어느 정도 로드됐으면 이걸 이제 서버로 전송하는 스레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자 먼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구현하기를 자 먼저 T1 스레드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이 스레드는 자 그런데 이제 서버로 이제 그 메모 로드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전송하려면 그냥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로드됐다고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용량이 저장됐을 때 전송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메가씩 메모리에 로드가 되면 이제 전송하는 그런 기능으로 구현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T1하고 T2 스레드가 있으면 그죠? T1 스레드가 먼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쭉 이제 저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메가가 되면 이제 T2 스레드가 요 메모리 저장 영역에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어떤 데이터나 어떤 장치에 접근해서 순서대로 접근해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동기화를 적용해 준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동기화의 정의죠. 뭐 인계 영역에 둘 이상의 스레드가 접근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죠. 아까 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처럼 아직 1메가 메모리 1메가 데이터가 로드가 안 됐는데 파일 업로드하는 스레드가 접근해서 이제 그 전송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딱딱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이제 파일에서 메모리로 로드하는 스레드가 먼저 동작을 해서 1메가가 딱 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전송하는 다른 스레드가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로드하고 자, 그리고 또 업로드 하는 거죠. 업로드하고 자, 그리고 업로드가 다 됐으면 또 이제 파일에서 메모리로 이제 로드하는 스레드가 동작해서 또 1메가 또 로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 파일 업로드 하는 스레드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또 업로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준다 이거죠. 동기화를 이제 우리가 함으로써 자, 이 동기화는 상호 배제 원리를 쓰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에 접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요 업로드하는 기능도 이런 식으로 메모리 영역에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바 동기화 방법이죠. 자바 동기화 방법은 모든 객체 생성 시 가지는 록을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new 해서 생성자 호출했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자, 우리 이때까지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각각의 인스턴스에는 내부적으로 락이라 그러죠. 락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요 락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스레드는 이제 객체에 접근할 때는 요 락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스레드가 동기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락을 가진 스레드만 접근한다 이거죠. 다른 스레드는 접근을 못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를 한다 이거죠. 자, 그 밑에 이제 그림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 스레드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 객체에 이제 각각의 스레드가 접근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락을 가진 스레드만 잘 접근한다 이죠. 접근해 가지고 쭉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작업을 마친 스레드는 록을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또 록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 기능을 만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실제 자바 소스에서 동기화 이제 구현 방법이죠.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죠. 자, 보면 이제 자바 동기화 이제 구현 형식이죠. 자바 동기화 구현 형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메서드의 지정자로 지정하는 방식이죠. m이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앞에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써주면 요 m이라는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m이라는 메소드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레드가 락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락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른 스레드는 요 m이라는 스레드에 접근을 못한다 이거죠. 대기를 해야 된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싱크로나이즈 블락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위에 첫 번째 방법처럼 m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m이라는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소드 내에서도 동기화해야 될 뭐 변수나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해서 동기화를 해준다 이거죠. 일부분만 동기화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쉬운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쉽겠죠. 이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 쉬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동기화했을 때 이제 단점이 동기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자, 저하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aim이라는 메소드를 전체를 동기화해 버리면 자 우리가 이제 메소드 전체에 대해 전체 기능이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잘 분석을 해보면 메소드 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변수나 어떤 특정한 블럭만 동기화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전체 메소드 전체가 동기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동기화해 버리면 동기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동기화가 되니까 말 그대로 속도가 저하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소스를 분석해 가지고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드 블락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거죠.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 두 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면 동기화 시에 속도가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동기화해서 그 부분만 이제 동기화를 하겠다 그 의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자바에서 구체적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지 웨이트 방식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이죠. 자, 요 비지 웨이트 방식은 대기 중인 스레드가 록 반납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자바 동기화 방법은 여러 스레드가 있으면 각 스레드가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락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랬죠. 자, 그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요 비지 웨이트 방식은 자, 이제 락을 가지고 어떤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다른 기다리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스레드는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락을 반납했는지 안 된지를 대기 중에 있는 스레드가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반납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접근한다 이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동기하고 예제로 든 이제 경우가 자 우리 음식점 있죠. 자 우리 음식점에 가면 이제 음식을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과정은 저 음식점에 가면 자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에 앉으면 이제 먼저 웨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들겠냐 주문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웨이터는 이제 주방에 있는 셰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문 사항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셰프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웨이터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과정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웨이터가 먼저 푸드라는 객체에 대해서 먼저 주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문 사항을 셰프에게 전달하면 셰프가 이제 주문받은 음식을 만든다 이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과정을 이제 우리 동기화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구현해 본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셰프하고 웨이터, 셰프 웨이터가 이제 음식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스레드겠죠, 스레드. 자 스레드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웨이터라는 스레드가 먼저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해서 이제 주문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문을 다 받으면 이제 웨이터 스레드가 락을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락을 반납하면 이제 셰프 스레드가 락을 가지고 다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이제 요리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음식점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점의 음식은 셰프하고 웨이터가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음식 객체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웨이터가 주문도 안 받았는데 셰프가 접근해서 요리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이번에는 각각 이제 스레드가 접근하는 순서를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된다 이죠.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본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이제 소스로 구현한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동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죠. 푸드점 잡아 말 그대로 푸드 클래스죠. 푸드 클래스에서 리시브 오더
메이크 푸드 해가지고 리시버더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웨이터 스레드가 푸드 객체에 접근했을 때 호출해서 이제 주문을 받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이크 푸드는 당연히 이제 셰프 스레드가 접근해서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이제 메서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푸드 클래스에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제 스레드죠. 보면 셰프에서 익스체인지 스레드에 스레드 클래스를 받아서 이제 스레드 기능을 만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셰프에서 말 그대로 이제 푸드 객체가 넘어오면 이제 보면 런 메소드에서 푸드.메이크 푸드에서 앞에서 본 메이크 푸드 호출해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이거죠. 웨이터는 자 리시버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 클래스죠. 메인에서 자 뉴 웨이터 뉴 셰프에서 각각 여기 보면 뉴 푸드에서 푸드 객체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넘겨서 이제 작업을 한다, 이거죠. 두 개의 스레드 만들어서 자 보면 6행하고 7행에 보면 웨이터 스레드가 먼저 스타트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의도는 웨이터 스레드가 먼저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셰프 스레드가 접근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 의미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웨이터 스레드가 먼저 이제 호출해 가지고 이제 쭉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우리의 의도는 이제 웨이터 스레드가 이제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면 이제 주방장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근데 보면 막상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식으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 그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동기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웨이터 스레드가 먼저 스타트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중간에 말 그대로 이제 CPU가 중간에 또 셰프 스레드를 실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이거죠. 뭐 동기화가 안 됐다, 이 동기화.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동기화 기능 싱크로나이즈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리시버도 메이크 푸드에 이런 싱크로나이즈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번에는 동기화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 웨이터 스레드가 리시버드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지금 싱크로나이드 있으니까 이 메서드 전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셰프 스레드는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락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행을 다 하면 락을 반납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셰프 스레드가 이제 메이크 푸드 이제 호출해서 접근하면 이제 락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락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똑같이 이제 그 메이크 푸드 기능을 다 이제 수행하기 전까지는 웨이터는 반대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각각의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웨이터가 주문을 쭉 받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맨 마지막에 웨이터가 주문을 주방에 전달합니다 메시지가 이제 이제 출력이 되고 나면 이제 전체 이제 메소드의 기능을 이제 다 마친 거죠. 그러면 락을 반납하겠죠. 락을 반납하니까 다시 셰프가 락을 가지고 이제 메이크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똑같이 다 이제 완전히 메소드를 다 수행하고 나면 또 락을 반납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동기화가 돼서 이제 원하는 메시지가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